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장에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과연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해서 저희 고민을 한 결과인데요. 지금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누자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단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업 중심으로 아마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계가 좀 진화가 되면 두 번째 단계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신규로 부가 서비스들이 붙게 되면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그런 영상의 생태계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변화된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단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버넌스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그런 상황,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융합화되고 좀 더 고도화되면 이제 신규 서비스 차원에서 간단하게 어떤 서비스에 그런 것들이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이종 플랫폼의 어떤 생태계와 융합해서 크게 연계되는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단계까지 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는 아마 1단계 정도의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도 그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3단계도 마찬가지, 이 2단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의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국내는 1단계에 정도 머물러 있는데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나 생태계를 좀 2단계, 3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지금부터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성숙도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크게 한 5개 정도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의 성숙도고요, 몇 편이. 밑에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성숙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현재 이제 성숙도가 글로벌하게도 국내도 많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하게는 좀 많이 성숙이 좀 됐지만 국내에서는 좀 아직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좀 성숙된 분야, 몇 개 분야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글로벌하게도 국내에서도 시장이 많이 성숙된 분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와 D, 이 분야는 글로벌 또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장 성숙이 좀 덜 되긴 했는데 그래도 국내와 글로벌하게 시장이 아직 덜 성숙돼서 기회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중간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시장이 많이 성숙되어 있는 분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도 이제 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좀 많이, 정말로 얘기하면 기회가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요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과 물류 유통 분야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국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유스케이스 중에서도 이력 관리나 정보 공유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분야는 보험이나 의료 쪽의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POC 단계에 있는 신규 서비스들이 보험이나 의료 쪽에 많이 지금 활발히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공공 분야는 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각 주요국에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야에 기반해서 서비스들도 꾸준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미션을 갖고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장표의 요 네 가지 모델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유형을 좀 나눠서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게 이제 왼쪽은 기술 역량에 높고 낮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는 비즈니스 역량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기업이지만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신생 기업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육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인 경우에, 그래서 신생 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에 갓 진출한 신생 기업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창업이나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B에 이제 그 비즈니스 역량은 좀 높지만 기술 역량이 좀 부족한, 경험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POC나 파일럿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검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기업이 비즈니스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이제 저희가 공무하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시장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프로덕션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수익 모델 다각화적인 경우에는 단일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뭔가 고도화하고 융합하고 다른 사람들 융합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신시장을 더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정정부가 계속 얘기하면서 전문 기업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만든다든지 정책을 만든다든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뭐 기사랑 나이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바라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가정정부와 협의해서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나 또는 기사나 가정정부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자꾸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율특구의 미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사에서 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9월 달부터 저희 특구 사업 지원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주에서 약 3년 지내다가 갑자기 그 특구 사업 관련해가지고 부산으로 파견을 가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부산시와 같이 블록체인 규제자율 특구를 같이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여기 발표를 유재석 부사님 모셔서 하셔야 되는데 일정상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대신 하게 됐고요. 저번 주에 유재석 부사님하고 같이 회의에서 마지막에 또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율 특구 추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율 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스타트업 활성화라든지 기술 창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 조금 이런 부분에서 기술 혁신 역사가 커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기술이나 신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규제의 실상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가 좀 갭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규정이 애매해서 어떻게라도 테스트라도 한번 할 수 있을 기회라도 줬습니다. 법령상 안 되면은 임시로 허가를 요청하는 거고, 촘촘한 규제,
하나의 규제를 피했더니 다른 규제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이 법 체계 자체가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이라든지 한 분야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전혀 법 체계상 이런 혼란이 없었는데 ICT 발전되면서 이 산업 자체가 수평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규제에 걸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법에도 올리고 B법에도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규제 하나만 피해간다고 해서 다른 규제를 못 피해가는 상황이 법 제도 측면에서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신산 기술을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지역특구법 개정이 나왔습니다. 예, 지역특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시군구의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법에 열거된 규제 특례 한정화에서 적용돼서 지역특화 발전 특구 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에 신기술이 접목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신산업 육성하고 이런데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서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PT에서 나온 거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특구법하고 규제 풀이지원법, 샌드박스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이 통합이 되면서 2019년 최종적으로 법률을 개정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시, 군, 부 지역 특화 발전 특화 구별되게 새롭게 규제 자유 특구를 추가로 도입했고 그 다음에 규제 특례 부분도 훨씬 더 확대돼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요. 법에서는 광역시, 특별 자치시, 그다음에 수도권 제외한 지역인데요. 그러한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 면제되고 신기술을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고요. 이 규제 자유특구를 운영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메뉴판 칙으로 해서 201개의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뉴판처럼 기존의 법령의 규제가 널려져 있는 중에서 유예 면제를 받고 있고요. 기존의 그 지역 특화 같은 경우는 128개의 규제 특례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201개로 규제폭이 훨씬 더 넓어졌고요. 규제 자유특구가 되면 이제 규제 신속하게 실천 특례 임시허가라는 3종 세트를 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 특례 적용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역시 3종 세트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방단체에서 재정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입니다.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은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세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부 시도 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을 또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이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허 관련해가지고 아직 부담금 감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를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례 적용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환경에 저하는 경우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고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발생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4개 사업을 같은 경우에 아직 다 손해배상 가입을 못했고요. 실제로 실증 특례 이제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에 사는 규제자 특구는 부산시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이렇게 좀 오해 소리 있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 특례를 받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시청 사업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는 지금 보시는 듯이 이러한 추진 경과를 진행했고요. 사실은 19년도 전부터 자금 좀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19년도 1월부터 가가지고 설명회 전략회의 25회, 행정팀 8회, 법무자문 8회 이렇게 많은 회의를 거쳐서 그 당시 블록체인 2차 협의 대상 선정 34개 사업자 중에서
10개를 사업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19년 4월에 특허부 시행 연락 공고하면서 지역 혁신 협의회에서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5월에 공청회 거치고 특허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특허 계획 제출할 때 1차 협상 대상 10개 중에서 8개였고요. 결국에는 2차 거치고 발표 때까지 해서 부산에서 남은 사업은 딱 4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특허 지정이 발표가 됐고요. 지정 도시가 8월 8일 됐습니다.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아트라고 산업기술 평가를 통해서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10월 달에 협약을 거의 마친 상태이고 지금 2차 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 진행 부분은 조금 이제 재정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프로세스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규제자 축구가 좀 어렵게 저희도 지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규제 특구를 받은 목적은 제2의 경제도시인 동남권 중심의 부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함인데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장점이 동남권의 금융 중심지입니다. 부산에 혹시 최근에 한번 보신지 모르겠는데 운현동에 BIFC라고 해서 이제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곳에서 금융 중심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부산이 제2의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다 보니까 높은 도시 프로젝트니 관광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대 물량도 부산항이 있고요. 네 번째로 ICT 기업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런 4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활성화 이용을 해서 지역 연구가 특성화를 해서 독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여러 가지 기술에서 왜 블록체인을 이용한 규제 자유특구를 추진을 했느냐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이제 제3자 기업 없이 네트워크적 협업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을 증폭해서 물류, 유통, 재난, 데이터, 금융, 관광 이외 기타 분야까지 다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은 또 최근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관계로 블록체인을 선택해서 규제적 특구를 진행했고요. 죄송합니다. 부산에 이제 금융 아까 말씀드린 보셨을 겁니다. 유재수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산시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부산시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규제 관련된 내용에서 살짝 부산시에서 이제 규제자 투구라고는 혁신성장 서비스, 규제 침해, 공생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관광, 생활소비, 의료, 특구 관련해서 부산의 비전은 이제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만드는 거고요. 데이터와 금융의 결합, 블록체인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 도시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융합 산업 생태 구축,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러한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특구를 추진을 했고요. 특구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부산시는 지금 규제자유 특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가 지정이 되는데 제가 보도자료로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직 다른 지역은 규제 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부산은 시장님, 그 다음에 부산국의 블록체인에 관심이 아주 지대하신 언론부터 통해서 아시다시피 특히 부시장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추진 단장으로 해서 블록체인 특구 추진단이 지난 9월 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쪽에서 이제 그 총괄 부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 쪽에 규제자팀, 사업지원팀, 블록체인 확산팀 3개 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기사에서는 기술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요청에 대해서 부산시에 파견을 갔고요. 저희가 기술혁신센터, 그 다음에 법률자문단에서 규제관리, 규제특례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청해서 저희 현재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5명을 지금 파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관리 기술 지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부분에서는 부산시는 어쨌든 규제자유 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별도 추진단체도 만들었고요. 되게 관심이 많고 열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시 의회도 이렇게 해서 관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 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이라는 사업인데요. 생산자의 농수산물을 소비자까지 코드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신선 상태로 유통 및 이력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부산 어시장이면 고등어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유통에 관해서 수산물 유통에 관해서 추적을 통해서 이제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 단축 등 미래형 인류 체육하는 게 목표입니다.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총 3가지고요. 개인정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치정보법 이렇게 3개를 부여를 받았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에 부여하라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또 부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 부대 조건은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운수사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이과대에 허가를 해달라는 부분에서 대신 허가를 해줄 테니까 직접 운영을 하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현대페이하고 참여하는 이제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시장 사업입니다. 이용객들이 숙박, 렌트카, 관광 패키지 티켓 구매, 관광의 가맹점과 데이터 부자에서 실시간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또한 개인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법 등이 받은 사항입니다. 특례 부여하나만 보시는 것 같고요. 관광특구 이 현대페이 스마트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특구 지역이 좀 넓게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부산 관광지역은 거의 다 받은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이게 이 사업은 현재 지금 내년 초 되면 바로 실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인플러그에서 하고 있는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정 사업입니다. 시스템ik 기반의 시민 제보를 통해서 정보가 진행되는 거고요.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법 특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가 부산은행에서 있는 이제 디지털 바우처 부분이고요.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자연금거래법 이제 관련해서 특례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바우처 발행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규제 자율 축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냐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는 지금 글로벌 블록체인 서비스가 주요 사례가 이렇게 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스위스 쪽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이 발표가 돼서 이제 국내에 경영 수준에 머무르는 시장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저물려 연습부분이라든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구사업 지원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사실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중장기 계획을 제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율 특구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난 9월달에 공고를 했고 10월 지난주 월요일에 마감을 했었고 지난주에 2차 검토를 사실 부산시하고 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좋았는데 규제 특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부산하고 서울 교차에까지 총 3번 했었는데요. 바쁘시다고 꼭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좀 얘기를 듣고 사업 수요조사를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지금 이 9월달에 수요조사에서 10월달에 받은 사업이 내년 4월이 목표입니다. 내년 4월이면 아직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동안 계속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벽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준비를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내용이 조금 저희가 이제 기대한 수준보다는 미흡할 수 있는데 약간은 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특구 수요 사업이 이제 요거 끝나고 다음에 또 나가야 되는데 사업 설명회 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왜 부산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블록체인이라 돼서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데 수요조사서에 그 부분에 되게 약합니다. 그 부분에 통과를 못하면 부산시에서 왜 이 블록체인 사업을 재정 지원을 하고 세제 지원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을 설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왜 부산에서 왜 이 기술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느냐. 사실은 저희 들어온 것 중에서 봤는데 제가 봐도 왜 블록체인이 들어가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좀 많았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제 쪽, 법조 쪽이라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향후에도 공고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협회에도 안내를 드릴 거고 그러는데 그때 사업부장에다가 왜 부산에서 해야 되는지, 왜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주안해 주셨으면 좋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츰 저희가 계속 부산시하고 저희가 미팅하면서 계속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사업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득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가 사업 되면은 재정 지원 있고요. 세대 지원, 그다음에 특례 전형을 받고 지금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부분은 한 요 정도 나오는데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많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제 지정되면 그때 다시 안내를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부산 비례자치구 미래에서 뭐 중량제 수립하고 그다음에 학대 신규사업 발굴, 화력사업 발굴, 연계사업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4개 사업뿐만 아니라 4개 사업을 굳이 연계사업도 저희가 많이 공인하고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부산 블록체인 관련해서 성공적 블록체인 선순환 모델 구축을 통해서 전국을 확산하는 게 부산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민 체감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시민이 체감해야지 부산시에서 시비를 드리고 국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는 또 글로벌 기업 유치 통해서 글로벌 허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부산시는 나아갈 거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부산시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시장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사업자들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함께 전부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제 뉴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 지원하겠다고 하고 암호화폐 인정하겠다고 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조만간에 사철공부가 지난주에 나왔었고 암호자산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제가 부산에 내려온 다음에 규제 특검에서 들은 얘기가 거기 아마 암호화폐 하는 거 아니냐고 보내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부산에서 계속 규제 특례 관련해서 추가 사업 발굴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고 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즐겁게